법무법인 아크로의 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근래 우리 주변에 자기의 이름 또는 성별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성을 여성으로 또는 여성을 남성으로 이렇게 성별을 바꾼다든지 본인의 이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절차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법원에서 인격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실제 많은 사안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성공 사례로 한번 강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예전에는 이제 호적이었는데 지금은 호적이 다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정정이란 것은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친다는 뜻이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개념과 필요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의미.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이러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나항, 정정이 필요한 경우, 출생신고 시 성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요새는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예전에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성전환으로 인해 성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전환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개명이 필요한 경우. 예전에 그 김산순이었나요? 그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이름이 부모님께서 뭐 성의 없이 지어주셨다, 또는 딸인데 아들처럼 먹하라 해서 아들 이름으로 지어주셨다, 이럴 때 이제 개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정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 및 절차. 법적 근거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주로 다음 조항에 근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계 등록법 104조에 따르면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착오 누락도 포함되고요. 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가까운 근친자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친자가 혼인신고해서 부부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됐더라도 그것은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7조에는 확정 판결에 의한 정정 절차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나항, 정정 절차와 구분. 정정 절차에는 간이 정정 절차와 확정 판결에 의한 정정 절차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이해관계는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에 의한 정정은 조금 다른데요. 정정하고자 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서 그 사건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판상 이혼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서로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절차로서 이혼된 걸로 정정을 하면 되는데, 양 당사자 중에 일방이 나 이혼 못해 라고 버티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혼인 관계를 이제 해소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별 정정.
성별 정정의 요건 관련해서 대법원 얘기로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예규가 시행 중에 있어요. 이 예규를 보면 처음에는 필수적인 요건이었어요. 조사사항이라 그래서. 그런데 몇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후에 참고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요건들이 있느냐? 19세 이상인지, 만 19세 이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지, 행위 능력자인지, 혼인 중인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엄마 아빠의 성이 바뀌면 자녀에게 혼란스럽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성전환증으로 인해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지,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좀 중요했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를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 결과 생식 능력이 상실되었는지, 재전환이 가능한지, 또는 범죄, 그리고 탈법 행위 이용의 의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야만이 예전에는 정정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 후에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되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종래 대법원 예규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됐어요. 대법원 다수 의견은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은 부 또는 모의 성전환이라는 사실의 발생에 따라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질서 또한 전체 법 질서 내에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물론 사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지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매우 좀 다른 이렇게 열린 판결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사회가 전 지구적인 어떤 흐름과 맞춰서 많이 바뀌고 있다. 지금 추세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정정, 이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계명.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별, 남자에서 여자, 여자에서 남자, 그리고 성명, 이름을 바꾸는 사건들은 그 해당 가정법원의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님들께서 사건을 맡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서 경력이 짧은 판사님들이 아니라 법원장급에서 판단을 하고 계세요. 계명의 요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 자는 꼭 아들만은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들, 딸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식이 미성년자이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할 수 있죠.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이와 함께 대법원 예규 계명 허가 신청 사건 사무 처리 지침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인들의 계명 요건, 계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는 등 계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명 허가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도 바꾸고 상호도 수시로 바꿀 수 있는데 왜 이름은 바꿀 수 없냐,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도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 시 고려사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한 경우 성본 변경 허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양육친과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결정 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러면서 자녀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이 달라지는 이런 사안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는 변경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결정 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위한다 하더라도 키우지 않고 있는 다른 부모와의 어떤 단절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항 성명 표기의 정정.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의 한글 표기가 이건 이제 그 성을 말합니다. 한글 표기가 실제 사용하는 성명과 다른 경우 두음 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고 일생 동안 특정 성명을 사용해온 사실, 주민등록 등본상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 사례예요. 그러니까 김을 금이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보통 성으로 쓰는 김을 많이 쓰지만 최금이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을 금으로 정정하고 싶다라고 정정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는 그거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항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항소가 아니라 항고라고 하거든요. 항고심 재판부는 이걸 또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김에서 금으로 정정한 사안도 있다. 실무상 주의사항, 신청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는 정정허가 신청서, 의학적 진단서, 이제 성별 정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기타 소명 자료,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 시읍면에 정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허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실제로 정정 신청을 하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변경되는 거죠. 정정의 효과. 성별 정정 허가는 성 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기존 신분 관계 및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범위 타당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남자였기 때문에 군복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게 선정적으로 원래 여자다. 다만 남성으로 등록부가 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또는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에 남성으로서 군복무 했던 것이 뭐 사라지느냐 아니면 다 무효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것은 기존대로 법률관계가 유지되고 앞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관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과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소급표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법 관련 사항들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왜냐? 기존의 관계는 또 그것대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비용, 조금 이건 특이한 내용인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에 따른 비용, 즉 등록부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아래 긴 특례법, 법 이름이 길어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외국민들은 또 워낙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본인은 어렸을 때는 주변 친구들과 잘 지냈으나 사춘기를 겪고 몸의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게 됐어요. 거울을 바라보면 자기와 전혀 다른 낯선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신청인은 그 부모님과 함께 본 변호사를 찾아와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예규의 조사사항이 참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법원이 적극적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부모님, 주변 지인들의 보증서, 인후 보증서라고 하죠. 의학적 진단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 이러한 진단을 해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의 뚜렷한 안정감을 느꼈다는 점, 이거는 이제 본인 진술도 있고 의무 기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전환 수술도 진행하여 신체적으로 다른 성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신청서에 자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조만간 국외 기업에 취업을 예정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달라. 비자도 이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접수하고 법원 담당 그 사무관님께도 막 전화를 몇 차례 드리고 해서 최대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함에 앞서 신청인의 범죄 기록이나 신용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서 참고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기일을 정해줘요. 신문기일은 이제 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고 진술도 하고 법원에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절차죠. 신문기일을 통해서 신청인, 대리인 등의 진술을 듣고 이미 제출한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서 신청인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요약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 등록 기록에 위법하거나 착오 누락 등이 있을 때, 무효인 행위의 기재가 있을 때, 정정이 필요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이러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서, 그리고 의학적 진단서, 성별 정정의 경우 기타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한 3개월 후에 법원이 신문기일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재촉을 해서 3개월 조금 전에 신문기일을 잡아주었어요. 법원에서 이런 사안들이 자주 있는 사안들은 아니라서 매주 하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문기일을 열어서 사건을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속하게 정정이 필요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결정 후에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 등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존의 성별이 아닌 새로운 성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고모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께서 저를 출생할 당시에 한국 국적이 없어서 고모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어머니 생모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어머니를 실제 어머니, 생모의 성함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 서류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친자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자식과 부모님의 관계인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소송입니다. 즉 고모를 상대로는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존재 확인을, 생모를 상대로는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건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서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하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고모와 생모의 각 가족관계 증명서, 생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요새는 과학이 발전해서 DNA 조사를 하면 99% 일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진행 중에 물론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친자관계 입증 자료, 출생 당시 기록이나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보한 상태라면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법원의 확인 판결에 따라서 관할시, 읍면 등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의 실제 생일은 1950년 9월 15일 경인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1945년 10월 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대 독자인 제 형이 1949년경에 어린 나이로 사망하고 제가 1950년도에 태어나자 부모님은 저에 대해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형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출생신고로 저의 출생신고를 가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참 드문데 예전에는 가끔 있었나 봐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제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가시고 제 인생을 되찾고자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제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의 경우 각종 법적 관계, 예컨대 이제 정년이라든지 연금 개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런 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실제 출생 연월일로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릴 때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출생 신고를 좀 늦게 하거나 그래서 실제 나이하고 등록부 나이가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지는 않겠죠. 실제 생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실제 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출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료 기록, 출생 당시 이제 병원 기록이겠죠. 그리고 증인 진술서, 기타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사망 및 출생 신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형의 사망 관련 자료, 사망 진단서, 형의 출생과 관련한 의무 기록, 형과 귀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족보 같은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잘 구비되면 실제 출생 연월일로 정정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됐거나 이런 자료들이 사실 거의 남아있지 않으면 출생 연월일을 정정 신청하더라도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등록부 정정과 관련한 그런 강의를 해드렸고요. 저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법무법인 아크로의 변호사 박동민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